탄수화물, 지방, 뭐 단백질이 있는데요. 제일 맛있는 거는요, 지방이에요. 지방이 들어와야 제일 맛있어요. 우리가 이 마블링이 잘 됐다든가, 꽃등심이라든가, 그게 다 근육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지방이 이쁘게 돼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블링 이런 거. 실제로 돼지고기도 이런 사태살이나 목살이나 이런 거는 구이용으로 우리가 먹질 않죠. 찌개용이라든가 장조림이나 해서 먹고 값도 저렴하고 이 마블링이 된 이제 지방이 들어와야 제일 맛있는데 우리 사람의 입맛의 많은 부분은요 어릴 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손맛이 제일 맛있다 또는 내가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붕어찜을 이렇게 먹었는지 붕어찌개만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붕어찌개 먹으려 했더니 가시도 많고 비린내도 나고 맛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붕어찌개만 가지고 일주일씩 밥을 먹어요. 어릴 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 어릴 때 많은 음식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유식도 사실 서양식 이유식은 이제 지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유식이 많거든요. 영양만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국인의 이런 이유식은 김치도 좀 먹이고 된장찌개도 먹이고 사실은 한국인의 이런 한국인 식단이 참 다이어트 식단이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은 이 맛있는 지방으로 어릴 때부터 입맛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방이 안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신 지금 콜레스테롤 너무 높아가지고 이 지방 섭취를 좀 줄여야 된다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은 화장실 가서 또 햄버거랑 피자를 먹어요. 그럴 정도로 그 기름진 음식에 대해서 사실은 유혹을 떨치질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여기서는 거의 비만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입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우리 몸에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도 사실은 이제 콜레스테롤 높아서 우리가 약을 처방을 하면요. 시골에 김치만 먹는 할머니도 콜레스테롤 높아서 약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먹으라 해요. 왜? 혈중에 떠다니는 콜레스테롤의 80%는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고기를 먹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관계가 없는데, 근데 20% 정도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서양 애들은 그 20% 정도 수준이지만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이 지방 섭취가 서양 애들한테는 문제가 되는데 한국인은 문제가 잘 안 돼요.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모님 누울내 난다고 해가지고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실제 나이 드신 분들의 영양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40에서 50%가 권장 지방 섭취량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어머님들도 보니까 고기를 많이 못 먹어요. 내가 집에서 우리 아들, 딸이 잘해줘가지고 한 2번은 고기도 먹고 한다 그러는데 우리 단백질이라는 거는요, 몸 안에 저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장이 된다는 건 근육인데 근육이 저장이 되질 않기 때문에 단백질은 매일마다 조금씩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틀만 고기 먹고 나머지는 매일 된장찌개에 밥만 먹었다. 그러면 5일은 단백질 부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력이 이제 떨어지는 게 나이 들어서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제 근감소증이라 해서 지금은 이런 근감소증도 지금 질병의 병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나이 80이 돼서 그래도 똑바로 걷고 하시는 분과 근육이 없어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걸음걸이조차도 편하지 않은 이런 분들의 차이는 본인의 관리여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근력 감소인데 이 근력 감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양이 안 들어오면요 기존에 있는 근육을 갖다 써버려요. 꼭 하루에 60에서 70g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근육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이 단백질을 꾸준하게 사실은 드셔야 된다. 그게 근육을 키우는 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육체미 선수들도 이 근육 한번 갑바나이가 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 근육이 커지는데, 나이 들어서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 빠진 근육은 다시 복구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빠지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키우지는 않더라도 빠지지는 않게 하려면은 계속해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좀 들어가야 돼요. 단백질은 또 비만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언제나 명심을 하시고 하셔야지 근력 감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우리 몇 가지 건강에 대한 팁을 이제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 병 중에는 제일 나쁜 거는요, 스트레스라고 봐요.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의 이 긴장 상태를 유발하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역 기능을 후퇴를 시켜요. 나중에 전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데, 자, 면역 기능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이런 면역 기능이 있죠. 뭐, 그거는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면역 기능은 혈관 청소 기능이 있어요. 우리 혈관에는 끊임없이 이 활성산소라든가 노폐물에 의해서 상처가 나요. 그런 상처가 나면 거기에 기름이 또 많으면 기름도 끼고, 거기에 또 혈소판이 막 엉키고 해가지고 혈전 같은 게 생기고, 그런 혈전이 이제 나중에 혈관도 좁히게 하고, 또 그런 염증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해서 동맥경화증도 일으키고 하는 건데, 그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우리 면역세포가 잡아먹어요. 이렇게 먹고 청소를 시켜줘요. 그래서 옛날에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를 수건으로 싸매가지고 자리에 뭐 한 달 누웠다. 한 달 안에 푹 맞아요. 면역 기능의 혈관이 나빠지기 때문에 같이 푹 맞는 거거든요. 세 번째 기능이 뭐냐?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도 수조의 세포가 죽고 다시 생기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 세포의 죽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에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돌연변이가 생긴다예요. 그 돌연변이가 이제 암세포거든요. 우리 면역세포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거 좀 이상한 놈인데? 그럼 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면역 기능에 또 중요한 역할이 이런 항암 기능이 있어요. 저는 텔레비에도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 가시라.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스트레스 없이 뭐 등산하면서 뭐 달에도 따먹고 산딸기도 따먹고 뭐 이렇게 지내고 한 1, 2년 있다 내려왔는데 암세포가 없어졌대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면역세포가 잡아먹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초기에는 떼어내고 항암 치료하고 뭐 방사선 치료하지만 언제든지 재발의 위험이 또 있고, 유방암 같은 경우도 전신에 퍼져 있는 암이라고 우리가 봐요. 또 그 다음은 해줄 게 없어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나 무궁무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 용량이 있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해줄 게 없어요. 그 다음은 뭐가 하느냐? 면역세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또 이 항암에 좋다 하는 것들이 다 보면은 면역 기능 올리는 것들이에요. 네, 뭐 상황버섯이 좋다라든가 베타글루칸이라든가 뭐 다 면역 기능 향상제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면역 기능이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역 기능을 꾸준히 유지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사는 게 스트레스인데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요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가장 좋고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는 엔돌핀 같은 게 나오고 세로토닌 같은 게 분비가 돼서 기분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기분도 좋아지고 해서 운동 중독증 환자도 있어요. 하루에도 그냥 막 몇 시간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서 이런 운동의 기능이 좋은데, 그렇다고 이제 또 운동을 하라 했다 해가지고 이제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죽기 살기로 그냥 뭐 밧줄도 돌리고 막 노젓기도 하고 막 100m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엮기도 들었다. 그거는 또 골병 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그런 거 해가지고 뭐 갚아도 되고 왕자도 만들고 이거는 꿈 깨셔야 돼요. 대도 안 해요. 뭐 나이 70 먹었는데도 확 근육 생겼다.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한테 맞는 근력 운동을 해야지.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은 수년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뭐 푸시업도 되고 엮기도 올리는 거지. 하지도 않던 사람이 하면은 막 온몸이 쑤시고 잘못하면 골병 들어서 안 돼요. 우리가 전체 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한 80%에 그런 근력 유지 운동 정도 한 20%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운동하라 그랬더니 뭐 배에다가 막 진동을 걸어가지고 막 2, 30분씩 막 들들들들 하고, 제가 우리 뒷산에 올라갔더니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반질반질해. 그래서 왜 반질반질해 했더니 온갖 사람들이 와서 배를 부딪히고 가자고 말이에요. 다 꼬집고 내려가고. 그것도 또 멍만 들어요. 하나도 뱃살 빠지는데 효과가 없고, 뱃살 빠지는데 가장 중요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자기 최대 운동량의 50에서 60% 정도만 사용을 하는, 땀이 살짝 나는 정도의 운동이에요. 요 땀이 살짝 나는 정도의 운동은 여러분들의 신체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은 가벼운 런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빠른 걸음이 될 수도 있고,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진 사람은 좀 천천히 걸어도 땀이 날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정도의 운동을, 실제로는 우리 성인경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1시간 주 3회 정도면 충분하다 해요. 어떤 분은 하루에 운동을 막 3시간, 4시간씩 하는데, 막 당뇨가 있는데 막 3시간, 4시간 하는데 왜 혈당이 안 좋아지냐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또 노동이에요. 사실은 운동이라는 거는 노동과 운동의 차이는,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해서 좋으면 운동선수가 제일 사실은 건강해야 되지만, 뭐 몇몇 운동선수는 사실은 더 늙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막 마라톤이라든가 막 극기 훈련을 하고 이런 것 자체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노동이지 운동이 아니다. 운동은 자기한테 맞는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엔돌핀이나 이런 거를 나오게 하는 거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웃는 거래요. 그래서 웃을 때 많이 나와서, 근데 뭐 웃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웃지? 근데 억지 웃음을 지어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긍정적인 사고. 그 사실은 저도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는 사실은 잘 안 볼라 하고, 이렇게 막 좀 재밌고 이런 다큐 이런 걸 좋아해요. 사실 제가 드라마를 좀 볼라 해도 우리 와이프가 저랑 보는 걸 싫어해요. 뭐 좀 볼라 그러면 뭐 여기 사람도 또 막 죽고, 그 저번 주에 나온 애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걔는 또 저번 주에 죽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또 애가 또 비슷한 시기에 또 태어나 그래가지고 꼭 착한 애가 가난한 집으로 바뀌어가고, 못된 애가 이 부잣집 애로 또 바뀌어가지고, 또 보다 보면 막 새엄마가 또 나타나고, 펜트하우스가 여기는 뭐 하루가 멀다고 죽더구만요. 그 내가 물어보면은 금방 대답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또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나랑 이제 보는 것도 싫어하지만 저도 싫어요,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그냥 재밌고 이런 거 좀 이제 볼라 하죠. 그래서 자기한테 이런 재미를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취미생활, 그런 거를 꼭 가져서, 그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음식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지지고 볶고 튀기면요, 다 맛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또 생존해 올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사실은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올 수 있었어요. 이 불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를 했거든요. 이 조리를 하면은 맛도 있지만 소화도 잘 돼요. 그리고 알뜰살뜰 다 먹어요. 사자나 호랑이는 대강 먹어도 뭐 이게 큰 살이나 먹지, 그 갈비살이나 막 이런 것까지는 다 속속 파먹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제 그걸 다 불에 조리를 해서 먹어요. 이 구두도 이런 소 가지고 튀기면 맛있어요. 그럴 정도로 조리를 하면 다 맛있어요. 저는 뭐 음식 방송도 많고 해서 조리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하지만 일부는 우리가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무궁무진 만들지는 않는다예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예요. 그래서 내가 활동량이 많거나 또 나이 들고 하면 이 효소 섭취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조리가 되면은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제철 음식에 싱싱한 식재료 같은 거는 약간 데치거나 아니면 날 것으로 또 약간은 먹어줘야 된다 해요. 그래서 뭐 모든 음식을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분의 싱싱한 식재료는 조리 과정을 최소화해서 먹는 거 좋다 해요. 효소를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 음식 중에는 색깔 채소가 좋다 해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들 자체가 다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화학물질이라 해서 이 식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들이에요. 그게 이제 안토시아닌이다, 플라보노이드다, 베타카로틴이다 해가지고 이 색깔로 나오는데, 이 색깔 채소를 이제 골고루 해서 눈에 보이고 좀 챙겨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는 아주 좋다 해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모든 식사를 한정식 백반처럼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채소에서 먹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그런 항산화 역할을 하는 또 약간의 이제 그 영양제들 이런 것들은 저는 한 두어 가지 챙겨 먹는 거는 적극 권장해요. 저도 먹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좋다 하니까 그냥 막 크로미움, 셀레니움, 뭐 있지 또 뭐 있지 블루베리 뭐 한 20가지 먹는 분도 있더구만요. 그 배불러서 안 돼요. 너무 그렇게 하고 그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중복되는 거는 좀 빼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역시 건강식품이라는 거는 식품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지 그게 이제 전문의약품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제가 꼭 얘기하지만 저도 방송 나가서 뭐 이런 거 좋다 뭐 여주물 끓여 먹는다 뭐 뽕나무 드세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당뇨병을 대체할 수는 없다. 보조적으로는 드시고 또 그거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진짜 20가지씩 하나하나 그건 뭐 마그네슘이다, 셀레늄 이런 건 미네랄이거든요. 사실 미네랄 같은 거는 웬만하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웬만한 아주 또 우리 몸에서 극소량만 필요로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하나하나 다 먹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양제 같은 거 하나는 이제 보충해 주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하고 또 요즘에 뭐 하도 유산균 또 많이 해서 이제 다들 이제 아실 걸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김치라든가 뭐 또 유산균 효소 제품이라든가 막 이런 거 있지만 우리가 뭐 발효식품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집에서들 또 많이 뭐 매실 이렇게 뭐도 하고 하는데 된장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균은 없어요. 균이 이제 그렇게 발효를 시키고 만들어냈지
다 죽었어요, 걔들은.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따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싱싱한 식재료, 그 다음에 유산균, 예, 이런 것들은 따로 하나 이제 드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진짜 중요하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려면은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거의 호르몬의 90% 이상은 잠잘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을 어떻게든 푹 주무셔야 된다. 잠에 대한 패턴이나 사이클이 깨져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수면제를 어느 정도 받아서 그 패턴을 찾아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뭐 잠이 하나 죽었는데 뭐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낮에 또 자게 돼. 그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기 위해서 수면제라도 받아서라도 나는 늦게 잤으니까 늦게 일어나면 되지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우리 몸이 거기에 생체 리듬에 맞춰서 호르몬을 내고 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규칙적인 수면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제가 당뇨를 하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좀 오셔요. 그래서 딱 건강했는데 이제 당뇨가 뭐 3, 400 돼가지고 막 헐레벌떡 이제 가족 대동하고 와이프의 그냥 장모님까지 해가지고 막 와셔요. 그럼 사실은 저는 그렇게 가족을 대동하고 막 걱정돼서 오는 사람한테요, 저는 congratulation, 오히려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은요, 첫 번째, 이 당뇨병은 이제 죽을 병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관리도 안 하고 그런 다리도 썩고 막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약도 좋고 인슐린의 분비와 저항성에 이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치료를 하면 치료율이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8, 90% 이상 잘 안정화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뭔가 생활에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걱정돼서 왔겠어요. 많이 걱정돼서 온 거기 때문에 식생활에도 변화가 올 것이고, 운동을 안 했으면 운동도 시작을 할 것이고, 생활 습관도 이제 많이 바뀌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오래 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성인병은요, 특히 당뇨병은 옐로우 카드일 뿐이에요. 너 너무 살이 찌고 이거 운동도 안 하고 했으니까 이 당뇨라는 내가 경고장을 보낸 거지 레드 카드 퇴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축하한다는 의미는 이분이 이제 병원에 한번 왔으니까 계속 이제 와야 되거든요. 병이라는 게 당뇨병이라는 게 한 방에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치의가 생긴 거예요. 이 주치의가 있으셔야 돼. 그래야 이제 내가 가서 뭐 당뇨만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소화도 안 되면 내시경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이제 이 주치의 제도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오신 그런 분이 더 건강하게 사는 계기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심장 내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활 습관과 많이 관련이 있다 하거든요. 이런 이 성인병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잘 가짐으로 해서 거의 80%까지 예방이 가능하다. 사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 사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60, 70이 아니라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생활을 잘 하고 건강한 삶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이런 얘기가 또 도움이 돼서 잘 관리하시면 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